우리가 작품 이해를 위해서 배경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일리아스는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분노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4일간의 전쟁 이야기로 끝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아시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배경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앞으로 빼서 시간적으로 정리해 드린다. 먼저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나체로 있는 여성이 있죠. 여신 테티스입니다. 여러분이 고대의 그림을 이해할 때 주로 이렇게 신들은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일종의 코드가 있는 건데요. 옷을 얼마나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고 아름다움이 결정된다. 뭐 이제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좀 우리에겐 이상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코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여신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신이었는데 이 여신에게는 신탁, 즉 운명이 주어져 있어요. 만약에 신이 여신 테티스와 결혼을 했을 때 그 신이 낳은 자녀는 그 신보다 더 강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서양 세계관의 가장 앞에 위치하는 것은 우라노스를 크로노스가 죽이고 크로노스를 제우스가 전쟁에서 이기면서 서양 고전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친부 사례라는 코드인데 일종의 이거는 이제 아버지를 죽이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전 세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대가 온다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인들의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는데요. 신들이 더 강한 신이 나온다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라지는데 나는 뭉개지고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와서 역사를 잇는다. 그게 이제 사실은 기성세대의 늘 두려움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신탁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사실 여러분들과 이 깊이 있게 뭐 이런 작품 하나 가지고 모여서 한 10시간씩 좀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 이 코드 안에 얼마나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는가. 그러니까 이 테티스는 일종의 불화, 갈등을 낳는 신인 거죠. 그래서 이 테티스를 당연히 제우스, 남봉꾼인 제우스가 탐을 냈는데 제우스가 자기 아버지와의 전쟁을 이기고 주신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결혼을 하면 테티스가 더 강한 신을 낳는다. 그럼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테티스와 결혼하지 않고 인간 중에서 영웅 중에 한 명인 이 펠레우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테티스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제 결혼식에 한 신이 초대받지 못합니다. 가정의 여신, 사랑의 여신.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이렇게 오면. 근데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있어요. 현대 결혼식으로 말하면 옛날 사귀던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불화의 여신 에리스에게는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는데 소문이 다 들리잖아요. 이 불화의 여신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불화가 생기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예요. 불화를 일으키는 전문. 그 결혼식장에 몰래 와가지고 사과를 하나 던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 그림의 상단에 보시면은 어떤 좀 기분 나쁘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뭘 하나를 던져요. 이제 그 인물이 불화의 여신 에리스인데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써서 너무나 예쁘고 탐스러운 사과를 던집니다. 자, 이 사과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세 여신이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가장 예쁜 사람이 오늘의 상품권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상품권을 못 받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은 내가 예쁜 여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죠. 사과를 두고 여신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요. 이제 가장 최고의 권력자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여신, 그 다음에 아테네라는 도시의 이제 수호신이면서 전쟁의 여신인 아테네 혹은 아테나라고 두 개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비너스인데 그건 이제 로마식 이름을 영어로 차용한 거죠. 이렇게 세 신이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이 사과를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우스에게 찾아가서 이 사과가 누구의 것이냐 했는데 제우스는 아내의 눈치도 보이고 아테나는 제우스의 딸입니다. 딸의 눈치도 보이고
근데 제일 예쁜 건 아프로디테예요. 야, 곤란하죠. 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자니 그렇고 거짓말을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제우스는 이 판결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이 판결을 내리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한 소년인데, 이 양치는 소년이 누구냐면 이제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자는 어떤 신탁을 받고 태어나냐면, 아까 테티스가 신과 결혼하면 그 신보다 더 강한 신이 낳는다,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나 어떤 존재에게는 굉장히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이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죠? 우리가 뭐 바벨론의 점성술, 뭐 중국의 주역,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파리스에게는 어떤 신탁이 주어지냐면, 파리스 때문에 트로이 성이 멸망한다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을 왕자로 키워야 되겠어요? 당연히 세자로는 적합하지 않고 버려졌어요. 버려져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제 그 양치기에게 이 판결이 가죠. 되게 얄궂죠. 아, 이 양치기가 이 판결을 해가지고 이 판결 때문에 뭔가 사단이 나서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제 이런 암시가 되는 거죠. 이 파리스는 이 판결을 거부했어야 되는데 거부하지 않고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헤라는, 야, 나를 뽑아줘. 그럼 내가 너에게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줄게. 아테네 여신은 나를 뽑아줘. 그럼 네가 어떤 전쟁에도 승리하게 해줄게. 여러분, 고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건 영웅이 되는 것이고 최고의 또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프로디테는 쾌락을 선사하죠. 내가 너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해줄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누구랑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결혼 정년기다, 좀 철모를 어린 시절이다. 우리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이 호메로스는,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모든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하다 망한다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또 모든 남자들의 바람 아니겠어요?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얻지 못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가진 놈이 망해야 고소하잖아요. 하여튼 이 안에 인간관과 세계관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파리스가 아프로디테를 선택하게 되고, 그 아프로디테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해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헬레네죠. 그죠? 문제는 그 헬레네라는 여인이 범그리스 연합군의 하나인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죠. 그죠? 예, 여러분들 익숙하죠? 그 스파르타라는 나라의 메넬라오스라는 왕의 왕비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원인이 좀 밝혀지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납치해서 트로이 성으로 데리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모여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전쟁은 결국은 권력, 욕망, 인간의 어떤 죄성에서 발원한다, 이런 것도 아마 서양 정신사에서는 공통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메넬라오스라는 스파르타 왕의 형이 바로 그 유명한 아가멤논, 그죠? 미케네 왕국. 그러니까 고대에는요, 그리스에서 가장 힘센 왕국이 이제 미케네 왕국이었고, 이 아가멤논은 뭐로 유명하냐면은 황금 가면으로 유명합니다. 항상 여러분, 어느 나라가 고대에 부유했다, 그러면 그 나라는 황금이 많았고요. 그래서 항상 보물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멤논이라는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 황금 가면을 쓴 왕이다, 유명하고요.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도 한번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빌려와서 이제 전시가 됐는데, 이 헬레네는 결국 이제 전쟁의 원인이 됐죠. 미라는 것은 또 때로는 이렇게 굉장히 큰 다툼의 원인이 된다. 하여튼 많은 코드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 연합군을 모집하는데 아킬레우스는 여장을 하고 병역을 거부하고, 그 나중에 또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의 주인공이었던 오디세우스는 또 전쟁에 나가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막 나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전쟁 나가기 싫겠죠. 그래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건부터 하여튼 그런 사건 또 이 아가멤논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사령관인데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안 불어요. 뭐 여러분 그리스에서부터 트로이는 이제 터키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거기 바다를 가려면은 바람이 불어야 돼요. 지금처럼 동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자기 딸 이피게네이아를 이제 또 신에게 바쳐서 바람이 불게 하는 뭐 이런 많은 배경 이야기가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런 몇 가지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익숙하게 여러분 배경 이야기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무지무지 재밌는 흥미로운 수많은 작품들과 패러디로 이게 이제 양산이 되고요. 사실 저도 대학교 이제 2학년 때 이 이피게네이아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이 배경 이야기를 하나도 몰라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도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것은 저의 모든 지난 30년의 과오와 인문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장벽과 그다음에 제가 만났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정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좀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구조 및 줄거리로 들어가겠습니다.